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과 강론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입니다. 첫 번째, 경호학과 경호입니다. 경호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경호학의 연구 대상으로 경호 제도는 경호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경호 이론은 경호 행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경호 기법은 경호 조치를 하는 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며 경호원, 경호 조직의 경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경호 의식은 경호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는가의 문제를 연구합니다. 경호 현상입니다. 경호 의식, 경호 제도, 경호 관계 등으로 구성되며 경호 규범의 구현을 위해 경호 대상, 경호 기관 및 제도가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에서 경호에 대한 정의는 실체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의 성공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요인 경호대에서는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라고 경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호 개념의 구분입니다.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조직 중심, 역사적 제도적 개념이며 경호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작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본래적, 본질적, 이론적, 학문적 관념으로서 경호 주체의 범위가 넓지만 업무 범위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보다 좁습니다. 경호 경비의 분류입니다. 경호의 분류를 대상별로 나눠보면은 국내 요인에 대해서는 갑, A라고도 합니다. 경호처 대상이며 의료와 병원은 경호경호는 경찰청장이 실시하며 경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외국 요인에 대해서는 A, B, C, D 등급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며 E, F 등급은 경찰 대상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호 등급은 경호처장이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격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공식 경호, 1호 경호, A 경호라고도 합니다. 사전에 통보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비공식 경호, 2호 경호, B호 경호라고도 하며 사전 통보, 협의 없이 시간적 여유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약식 경우 일정한 방식 없이 실시하는 것으로 출퇴근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준에 의한 분류는 1급 경우, A급 경우라고도 하는데 사전에 노출이 되며 국가원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개된 의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2호 경우는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수상급 경우 해당이 되며 비공개 의전 절차가 되겠습니다. 3급 경우는 사전 경호 조치가 거의 전무하며 정량급 경우가 해당되며 최소한의 근접 경우만 실시를 합니다. 열차 경우는 이동 수단에 의한 분류가 되며 철도 경우는 장소에 따른 분류 중 연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경비의 분류입니다. 경비기관에 의한 분류로는 공경비와 사경비로 나눌 수 있으며 경계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상경계는 국가적 중요행사 전후에 실시가 되며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할 때의 경계, 고도의 경계를 요할 때입니다. 준비상경계는 각종 행사일 전후 비상사태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집중적인 경계가 요구될 때, 비상사태의 발생 징후는 희박하나 불안전한 사태가 계속될 때 실시됩니다. 경계의 대상은 에 따른 분류는 치안경비, 혼잡경비, 특수경비, 재해경비, 중요시설경비, 경호경비, 점거경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 중요도에 따른 분류는 가급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관 산업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산업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나급은 국가안보 또는 국가경제,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산업시설에 적용이 되며, 다급은 국가안보 또는 국가경제,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산업시설 되겠으며, 라급은 중앙부처의장 또는 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행정, 산업시설에 적용이 됩니다. 경비 중요도에 따른 분류는 고대요라고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정법 규정에 의한 분류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에는 경계활동, 순찰활동, 방비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경비화법상에는 시설경비, 호선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경비경찰입니다. 경비경찰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는 비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며, 경비수단은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 안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비수단의 종류로는 직접적 실력을 행사하는 제지, 체포가 있고, 간접적 실력 행사에는 경고와 해산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찰봉으로 밀어내는 행위, 즉 행동에 의한 경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를 구분해보면 개헌법에 열거된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치안사태로서, 갑종사태는 전 지역의 적 무장군비와 전반적인 침투가 되겠으며, 전쟁 형태를 띈 것으로서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 관장 책임하에 운영이 됩니다. 을종사태는 각 지역적으로 무장군비 전반적인 침투가 있어 경찰력으로는 치안질서 확보가 불가능하여 군에 의한 치안 확보가 가능한 사태가 되겠으며, 국방부 장관 관장 책임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정사태는 무장공비 침투가 예상되거나 부분적인 기습, 파괴, 살상 등으로 경찰력만으로 또는 일부 소군 병력의 단기 지원으로 치안 확보가 가능한 사태일 때 발령이 되며, 행안부 장관 관장 책임하에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우의 법원입니다. 먼저 연역입니다. 1953년 12월 14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이 되었고, 1962년 4월 3일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1962년 12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63년 12월 14일 대통령경호법이 제정이 되었으며, 1969년 1월 22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를 예우를 제외하고는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회피 처분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탄곤도상이라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1년 5월 31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하는 법률, 1976년 12월 31일 경비화법, 1981년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순서로서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조약 및 국제법규를 살펴보면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1966년 7월 소파 제정, 1987년 5월 한국군과 미국군 간의 대통령 경호 합의각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1977년 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6월 24일 발효가 되었습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경비이론에는 사회계약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해설 중 안전욕구, 경제환원론, 경제환원론은 범죄의 증가 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공동화 이론은 경찰력의 한계에서 오는 공동을 메우기 위해 민간경비 발전, 민간경비와 경찰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며 분단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익집단 이론은 폴로벨이 주장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개인의 안전과 보호는 개인의 비용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생산 이론은 개인 집단이 범죄 예방 활동에 자율적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민영화 이론 또한 있습니다. 경호의 목적과 원칙입니다. 경호의 목적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 보호가 궁극적 목적으로 되겠으며 질서유지와 혼잡반지, 국위선양, 국제적 지위 향상, 피경호자의 권위 유지, 경호 대상자와 일반 대중과의 친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경호의 이념은 합법성, 협력성, 보안성, 희생성,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있습니다. 경호의 원칙은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 원칙은 3중 경호의 원칙 1, 2, 3선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2선과 3선은 두뇌 경호의 원칙,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호 경호의 원칙, 은밀 경호의 원칙, 그리고 삼두방언이라고 암기할 수 있겠으며 경호의 특별 원칙은 공경호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 자기 희생의 원칙, 경호 대상자 절대보호, 목표물 보존의 원칙, 상호 격리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경호는 끝까지 경호 대상자 곁을 지켜야 하며 위의 기도자로부터 가능한 멀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자자목하나로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3중 경호의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1선은 안전구역으로서 MD를 운영하고 비표를 확인하며 출입자를 감시합니다. 2선은 대각구역으로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소방차, 구급차를 대기하며 비상대기조와 예비대를 운영합니다. 3선은 외곽구역으로서 감시조, 기동순찰조를 운영하며 원거리에서 불심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감제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경호의 특별원칙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 비폭력수단 우선원칙, 사법기관과의 충돌 방지원칙, 과잉방어 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개인비밀 범수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경호의 발달 과정과 배경 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별 경호 기간을 살펴보면 기록상 최초의 경호 활동은 삼국시대부터 나오고 있으며 최초의 민간 경호 조직은 통일신라기에 출현합니다. 고려는 2군 6기를 두었는데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 6기는 6기 중에서 금호인은 경찰의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중추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공경호 조직이며 도방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민간 경호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추원과 도방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호위청은 조선 인조 때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이 사병들로 편성되어서 국왕의 호위 임무를 수행한 가장 대표적인 경호기관이 되겠습니다. 경무대경찰서는 1949년 2월에 신설되었으며 중앙청 및 경무대 군해를 관할하고 1953년 3월 경무대 군해로 관할구역을 한정하였습니다. 1949년 12월 내무부 훈령 경호 규정에 경호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에는 대모달 말개, 백제에는 오부, 오방, 위사자평이 경호처장에 해당이 되고 병간자평은 국방장관에 해당이며 단률과 내관을 두었습니다. 신라는 시부, 구소당 십정, 금군을 두었으며 아래는 지부, 좌우호분이, 좌우태위, 좌우우위가 를 두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전기에는 중군, 순군부, 내군부, 장의부, 사위사, 이군무기, 내순건군, 중추원을 두었으며 무신집권기에는 도방, 6번 도방, 내외 도방, 마별초와 삼별초를 두었습니다. 후기에는 순마서, 순군만호부, 사평순위부, 성중, 말을 두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의흥친군이, 의흥삼군이, 십사, 별시위, 내금이, 겸사복, 충의, 충순이, 갑사를 두었으며 후기에는 호위청, 어영군, 어영청, 금이영, 훈련도감, 영조시대에는 용호영, 정조시대에는 장룡이, 장용 내외영을 금군, 수기소를 두었습니다. 한말은 가보경장 이전에는 무의소, 무의영, 친군용호영, 러시아 편제를 갖춘 시위대, 친위대를 두었습니다. 가보경장 이후에는 경위원과 황궁경위국, 창덕궁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는 내무청장, 경무국, 경호부를 두었으며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49년 경무대경찰서, 1960년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 1963년 대통령 경호실, 2008년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 2013년 대통령 경호실, 2017년 대통령 경호처 순으로 이렇게 개편이 된 바 있습니다. 기관명과 설립 연도를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마소는 몽고 지휘하에 설치가 되어 도적을 방지하고 무고자, 포악자 등의 단속과 변방 수비를 하였습니다. 순군만호부는 방도분란, 일반적 치안주의를 하였으며 왕의 뜻을 거스린 자에 대해서 징계 처벌하였습니다. 성중애만은 상류층, 자제들로 왕을 수기하였습니다. 겸사복은 세종만렵에
왕의 수발과 세자의 호위 담당을 하였습니다. 내금이, 우림이, 겸사복을 합쳐가지고 금군이라 하였으며 효종 때 금군청으로 명칭을 개칭하였습니다. 숙종 때 금이영 소속으로 되었다가 영조 때 용호용으로 이름을 개칭하였습니다. 금이영은 숙종 때 설치해서 궁정수비를 담당하였습니다. 신라 시의부는 궁성의 수기 및 왕실 세력을 호위하고 신라의 금군은 시의부 소속으로 모반, 반란 등을 평정 진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